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사례는 정액법 할 거랑 똑같고요. 이제 감가상각 방식이 좀 다른 거니까 어떻게 다른지를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생산량 비례법이나 연수학계법도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 사례 및 풀이 이제 이걸 보도록 할 텐데요. 사례는 정액법에 나와 있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X0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100만원에 샀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붕괴는 뭐 앞에 나왔던 거랑 똑같으니까 생략을 하죠. 네,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4년이고 잔존가치는 1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정률법을 이용했을 경우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정률법이라 하면 일정 비율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 일정 비율은 우리가 구해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정률은 100% 제시가 돼요. 이건 저희가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요거는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정률, 즉 일정한 율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문제에서는 정률이 0.438로 제시입니다. 0.438. 약간의 가상의 수치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률법을 이용할 경우는 이제 기초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취득 원가에서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 있죠? 네, 요걸 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일정 율을 곱합니다. 그리고 기초 누계액은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전기 말 누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올해 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올해 초는 전기 말 금액하고 동일하죠, 그죠? 예. 그래서 표현이 기초 감가 누계 또는 전기말 감가 누계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에서 감가 누계를 뺀 금액에다가 율을 곱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취득 원가에서 기초 감가상각 누계를 뺀 금액을 뭐라 할까요? 장부 금액이라고 하는데 좀 정확히 얘기하면은 기초 장부 금액, 그죠? 아니면 뭐 전기말 장부 금액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률법하의 감가상각이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봐야죠. 상각률이 이제 0.438로 되는 경우에 보겠습니다. 첫 해 같은 경우는 뭐 기초라는 게 없죠, 그죠? 첫 해니까. 그래서 그냥 취득금액에다가 0.438을 곱해서 첫 해 감가상각비 43만 8천원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은 48만 원이 되겠죠, 그죠? 뭐 첫 해 거는 별게 없는데 이제 두 번째 거부터 가면 돼요. 두 번째 거. 자, X1년의 감가상각 계산할 때 X1년 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전년도 X0년 말 기준으로 하든지. 그럼 X1년 초금액은 어떻게 돼요? 취득금액 100만 원에서 전기말까지 누계액. 근데 이제 첫 해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 연도 감가상각 할 때는 전해 누계가 첫 해 연도 거밖에 없죠? 100만 원 빼기 44만 8천 한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은 56만 2천 원이거든요? 거기다가 0.438을 곱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연도 감가상각비는 246156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첫 해하고 둘째 감가상각비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첫 해하고 둘째
감가상각비를 다 더하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684156 나오죠. 그죠? 그래서 438 더하기 246156 하면은 두 번째 연도말 기준으로 해서 누계가 684156이 나오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세 번째 연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취득금액에서 두 번째 연도까지 누계액을 빼고 여기다가 이제 0.438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연도 감가상각비는 138340 나오고요. 그럼 세 번째 연도까지 감가상각 했을 때 누계액이 얼마예요? 438 더하기 246 156 더하기 1383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연도까지 그 감가상각한 누계가 82496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연도, 뭐 사실 마지막 연도까지 구하라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마무리 한번 해봐야겠죠? 자, 주의하실 거. 감가상각이 되는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나머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취득금액이 100만 원이고요. 잔존가치가 10만 원이니까 감가상각 되는 총금액은 9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 90만 원에서 82466을 뺀 나머지 짜투리죠. 짜투리. 요게 이제 마지막 연도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연도의 경우는 상각률을 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각률이라는 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되게 끝없이 나가는 숫자인데 그냥 우리가 편의상 0.438, 뭐 0.528 이런 식으로 한 세 자리 정도에서 끊어가지고 보통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X 3년 금액은 77504 그죠?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연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90만 원 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연도의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나머지 그죠? 거기서 이제 그동안 감가상각 했던 걸 빼가지고 짜투리 개념으로 구한다. 정액법은 매년 똑같으니까 짜투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정률법의 경우는 계속 0.438을 곱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오차가 발생한다고요. 마지막에 해보면은. 예. 그래서 마지막 연도 계산은 좀 다르게 한다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데 매년 감가상각비를 구했잖아요. 그죠? 그럼 요게 이제 매 연도 말 맞춰서 들어가고 누계액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걸 별도로 구한 이유는 정률법 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누계액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매년 재무상태표상 잔고금액은 감소할 거란 말이죠. 이제 그거까지 좀 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다. 자, 회계 처리 보십니다. 요 첫 해 분계는 앞에 강의 내용하고 똑같으니까 패스할게요. 자, 첫 번째 감가상각, 두 번째 감가상각, 세 번째 감가상각, 네 번째 감가상각 했을 때 요 금액이 요 위에서 구한 거랑 다 일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계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해주시면은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 계산서를 보시면은 재무상태표가 손익계산서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일단 재무상태표 봤을 때 기계장치 취득금액은 변한 거 없어요.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제가 조금 전에 계산한 것처럼 점점 늘어나죠. 그죠? 그리고 기계장치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잔액은 이제 장부가액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장부금액의 정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만 이제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거는 단기말 장부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는 기초금액 기준으로 하니까 기초장부금액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감가상각비는 매년 우리가 정률법으로 했던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은 정률법하의 감가상각비 계산이 이해가 될 겁니다.
시험에서는 보통 정액법과 정률법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액법과 정률법의 감가상각비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수합계법이 나오는데, 연수합계법의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됩니다. 자,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요. 뺐고요. 요 금액을 뭘로 나누냐면은, 내용연수 합계로 나눕니다. 내용연수 합계로 나누고요. 거기다가 뭘 곱하냐면은 잔여연수를 곱해요. 잔여연수.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몇 번 더 할 것이냐, 그걸 곱하는 거고요. 그리고 잔여연수는 쉽게 표현하면은 감가상각 기간을 이렇게 역순으로 배열한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건데요. 자, 사례는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100만 원에 구입을 하고 현금으로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가 1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그 연수합계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취득금액에서 잔존가치 빼면 얼마죠? 자, 취득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빼요. 취득금액이 100만 원이고 잔존가치가 10만 원이죠? 그러면은 90만 원이고요. 자, 첫 해는 어떡하냐? 첫 해. 90만 원에다가 내용연수가 4년이죠? 그럼 내용연수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1, 2, 3, 4니까 10년, 10대죠, 10. 만약에 내용연수가 8년이라면 어떻게 돼요? 내용연수 8년. 내용연수가 8년이라면은 1부터 쭉 해가지고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부터 8까지는 더하면 36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용연수 합계를 더한다는 게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를 더해요. 이걸로 나눠. 자, 첫 해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 안 했으니까 남은 연수가 4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4, 3, 2, 1. 그게 역순으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럼 첫 해운의 감가상각비는 10분의 4니까 9 곱하기 0.4에서 36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두 번째? 두 번째는 90만 곱하기 10분의 4, 3이죠. 4, 3. 3 해가지고 27만 원 이렇게 되고요. 이게 규칙적이죠.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그럼 세 번째는 18만 원이고 마지막 연도는 9만 원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연수합계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누계기야 그동안 감가상각했던 걸 다 더하면 되니까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요. 요거는 약간 정률법이랑 좀 비슷하죠.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잖아요. 정률법도 해보시면은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정액법은 똑같고 정률법하고 연수합계법은 줄어든다. 줄어드는데 동일한 금액으로 또 하잖아요. 90만 원 가지고 하니까 연수합계법은 정률법과 정액법을 약간 반씩 합친 느낌? 예, 그런 느낌의 감가상각 방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계산했죠? 예. 그래서 잔여 내용연수를 분자를 합니다. 그래서 분자 위에. 그래서 내용연수 합계를 나눠요. 분모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잔여 내용연수를 이제 분자를 합니다. 분자. 이걸 분수로 하면은 잔여 연수 나누기 어떻게 돼요? 잔여 연수 분의 내용 연수 합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규칙적으로 감가상각비가 감소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 누계액은 감가상각 한 거를 다 더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분계는 똑같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분계 여기 있고요.
그러고 나서 재무제표 표시를 보시면은 뭐 우리가 붕괴한 내역을 이제 정리를 한 거죠. 단순 정리니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한 걸 다 더합니다. 이 누계액이죠. 그러면은 장부금액이 기기장치에서 누계액 뺀 나머지로 도출이 되고요. 이건 여러분들 천천히 연습해 보셔야죠.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36, 27, 18, 9 예, 이렇게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연수합계법 하에 감가상각비를 봤고요. 생산량 비례법은 전체 생산량에서 단기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일단 기계장치가 100이고요. 잔존가치가 10입니다. 그러면은 100 빼기 10 해가지고 90만 원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생산량 나누고요. 그 다음에 단기 생산량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식이죠. 예. 생산량은 다 주어지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공식 보시면 나와 있죠. 예, 대상 금액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겁니다. 그래서 정률법 빼고는 나머지 다 보시면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나머지로 계산이 되죠. 정률법 같은 경우는 마지막 연도에 맞춰지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럼 또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총 생산량이 10만 톤이고요. 그 다음에 각 연도에 생산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감가상각비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연도별로 생산량이 나와 있죠. 전체 생산량은 10만 톤이니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연도 감가상각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4만 나누기 10만 하면 되잖아요. 4만 나누기 10만 하면 0.4고요. 그리고 감가상각 대상금액 90만 원이니까 90만 원 곱하기 0.4 하면은 36만 원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생산량을 가지고 계산을 쭉 하면은 되는 거죠. 예. 누계 계산은 별거 없죠? 그냥 감가상각 더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계,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요거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요. 뭐만 바뀌는 거예요? 요 해당 금액만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 표시. 이제 아시겠죠? 예. 한 번씩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요. 일단 포인트는 누계예요. 누계액을 알아야 장부금액도 계산이 되고요. 나중에 저희 처분 공부할 거거든요. 처분할 때도 누계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처분 손익 같은 거. 예. 그리고 단기 감가상각비야 뭐 요번에 한 거 그대로 적으면 되니까 예, 특별한 건 없죠. 예. 그래서 생산량 비례법의 핵심보다 생산량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정액법, 정률법이니까 그거 위주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같은 건 제가 몇 개 좀 또 풀어드리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정액법과 정률법을 비교하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 앞에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해년도에 감가상각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정액법과 정률법 하에 감가상각비 이렇게 딱 대조해 보면은 좀 재미있는 결과 나옵니다. 첫 해 정률법은요. 첫 해의 감가상각비는 정률법 하의 것이 커요. 이걸 좀 암기해 주세요. 예. 첫 해의 감가상각비는 정률법 하의 것이 더 커. 예. 정률법 이게 더 큽니다.
어떤 수치를 대입해도 이게 무조건 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수익 비용이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당기순이익은 어떤 방법하에 것이 더 클까요? 정률법하의 비용이 더 크죠? 그러면은 비용과 이익은 반대니까 첫 해년도의 이익은 정액법하의 것이 더 크겠네요. 그죠? 그리고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있죠? 자, 이거는 어디가 더 클까요? 취득원가에서 누계액을 뺀 게 장부금액이잖아요. 첫 해 같은 경우는 첫 해 감가상각비가 그냥 누계액이겠죠. 그죠? 이게 누계일 거라고. 그러면 정률법하의 누계액이 더 크니까 정률법하의 장부금액이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첫 해년도에 유형자산 장부금액이 어떤 게 더 크냐 물어본다면은 정액법하의 장부금액이 더 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외워주셔야 돼. 그죠? 감가상각비만 정률법에 크고요. 이익이나 장부금액은 정액법하의 것이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해 감가상각비는 정률법에 의한 것이 크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그죠? 숫자를 보시면 알잖아. 그죠? 자, 그리고 각 방법의 장점인데요. 정액법은 간단하게 하시면 간단하게. 공식이 쉽죠? 정률법은 공식이 복잡한 대신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충실합니다.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은 취득 초기에 잘 굴러가요. 그러면은 그 유형자산의 활동으로 인해서 회사 이익이 늘어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유형자산을 운영한 만큼 돈을 벌 거라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산한 게 맞겠죠. 그러니까 한 만큼 버는 거야, 한 만큼. 그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유형자산의 효율성이 낮아져가지고 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낮아진다고요. 사람으로 치면은 젊었을 때는 체력이 좋지만은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기계나 기타 유형자산이 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줄어들어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익성도 줄겠죠. 예. 그래서 정률법 같은 경우는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산하고 나중에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산하는데 이게 이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즉 뭔가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정액법과 정률법의 장단점, 이게 또 반대가 되죠. 그죠? 정액법 같은 경우는 매년 동일하게 감가상각을 한다는데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매년 똑같이 유형자산 쓰겠어요? 보통은 초반에 많이 쓰고 나중에 가면 적게 쓰는 부분이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중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는 1년치를 가져, 1년치. 근데 유형자산을 꼭 1월 1일에 사는 법 없잖아요. 뭐 7월 1일이나 뭐 10월 1일 이렇게 살 수도 있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감가상각비 계산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앞에 내용을 그냥 이용을 했을 때 이런 거죠. 자, 정액법을 했다. 정액법. 자, 정액법을 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90만 원 나누기 4 될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첫 해 요걸 4월 1일 했어. 그럼 1월 1일부터 감가상각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야 되죠. 그럼 몇 개월이에요? 9개월. 그래서 9개월치만 이렇게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만 5천 원을 12분의 9로 하면은 얼마인가요? 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보세요. 갑자기 암산을 못하겠다. 힘들어서. 예, 뭔가 머리를 많이 써도 힘드네요. 그죠? 예, 뭐 하여튼 뭐 계산해 보시면 되죠. 뭐 얼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중에 샀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감가상 하고요. 만약 7월 1일 날 샀어. 7월 1일. 그러면은 6개월치만 하면 되죠. 그러면 22만 5천 원을 절반으로 하면은 11만 5천
11만 2,500원.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1년 안쪽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면은 이제 개월별로 끊어서 하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가끔 시험에 나와요, 이거. 예. 그래서 좀 주의하시 바랍니다. 뭐, 붕괴는 아시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누계. 그래서 유형자산을 사용하면서 이게 소모가 됩니다, 소모. 근데 유형자산이 직접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치면은 나이가 들어서 약간 늙어가는 거죠. 그럼 체력도 떨어지고 몸 상태도 안 좋아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체 일부가 날아가는 건 아니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사람의 수명이 100세인데 내가 50살 살았어. 그럼 내 몸이 반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명인데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 안 좋아지는 거를 별도로 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별도로 표기하는 계정이 감가상각 누계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일단 감가상각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다음 강의 때는 관련 문제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